녹화. 자, the known factor of contingency. contingency는 보통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은 왜 plan B라는 말 들어봤어? 뭔가 하나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는데 contingency,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두 번째 계획으로 넘어가는 거.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거든. 그 contingency plan이라고 해. plan B를. 그러니까 이렇게 응급 상황에 대한 알려진 사실은 뭐냐면 알려진 사실은 이제 띵겨 이게 주어고 동사지. 보여준대. 뭘 보여주나? 일단 이거 보고 나중에 추가로 읽어보자. Disaster preparation, 재난에 대한 준비가 is not the same thing. 똑같은 게 아니다. 재난에 대한 rehearsal, 예행 연습하고. 그래서 분명히 이 두 가지는 개념이 완전 다른 거야. 얘랑 얘는. 둘이 닿지 않다는 게 서로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s not the same as 이 부분을 is different from 뭐 여기까지 해서 뭐 이렇게 쭉 날려서 바꿔도 되겠지. is different from disaster rehearsal 이래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 응급 상황이라는 거는 아는 것 없이야. 정확히 뭘 정확히 아는 게 없냐면 what those contingencies will be. 그러한 응급 상황이 무엇이 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진 대비 훈련 같은 거를 해요. 지진이라고 하는 실제 재난에 대한. 그럼 이 리허설, 디제스터 리허설이 요게 지진 대비 훈련이고, 그지? 근데 알다시피 지진 대비 훈련을 어떻게 해서 했다고 쳐. 실제 지진이 났어. 컨팅전시가 이렇게 났다 쳐. 그러면 이게 실제 상황은 연습 상황, 모의 상황하고 좀 다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 이 재난, 이 컨팅전시 응급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모의 훈련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라는 개념은 좀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좀 더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별표를 안 줬는데 이게 다른 것도 좋아서 이거 좋아요. 그래서 별표 줘. 자, no matter how many mock disaster. 여기 mock disaster가 요거야. 재난 모의 연습. 얼마나 많이 재난 모의 연습이 staged 무대에 올려진다 할지라도 즉 실행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이전 계획에 따라서 그치 뭐 진도 3으로 흔들리면 뭘 한다 책상 미스 들어간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고. 실제 재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실제 재난의 개념이 컨팅전시라는 거지. 얘는 결코 그것들이 얘기하는 건 그 모의 훈련이지 그 어떤 것도 하나라도 미럴 반영하지 않을 거다. 거울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재난은 연습하고는 많이 다르. 야 동민아 이거 뭐야 사진 좀 바꾸지 마. 너 시끄러우면은 잠깐 음소거하고 하면 되지. 그치? 음소거 해. 이런 거 어디서 따오는 거야 도대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지? 그래서 결국은 실제 재난, 컨팅전시, 리얼 디제스터라고 하는 거는 재난 대비 훈련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럼 실제 재난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된 상태여까지 개념을 색깔로 구분해서 가면 돼. 그래서 결국은 디제스터 프리퍼레이션 중요한 재난 준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마라톤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여기서 딱 비유를 주지. 하미추로는 거의 비유지. 원래 이 함의를 물어본 거였고 이게 이제 뭐냐라는 거 밑에 문맥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럼 그것도 얘도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죠. 그치? 디제스터 프리퍼레이션 플래닝을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다 색깔이 빨간색이어야 되는 거냐. 예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지? 실제 재난에 대비해서 자 뭐냐 뭘 된, 뭐 이거 된 있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거보다 앞에 거하고 더 같다는 거야. 이거랑 같은 거야. Training for a high jump competition or sprinting event. 이거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높이 뛰기 경기라든지 단거리 전력 질주 경기라든지 이런 거 훈련하는 거고 마라톤은 확실하게 뭔가 좀 다르대. 근데 뭐냐? 마라톤 주자들은 do not practice 연습하지 않아요. 풀 코스를 달리는 것에 의해서 26마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 42.195km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왜 단거리 100m 주자는 100m 다 달려서 연습하잖아. 근데 마라톤 주자는 실제랑 똑같이 다 뛰지는 않는데 그러면 재난 대비 연습 준비도 실제랑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 오히려 그래서 나레이 뽀삐요. 걔네들은 they get into shape. 원래 get into shape은 모양, 몸매 안에 들어가다 몸매가 좋다 되겠지만 건강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뭐 기초 체력을 다진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고. 그냥 기본기를 다지는 거래. 더 짧은 거리를 달림으로써 그리고 building up their endurance with cross training. 교차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지구력을 증진을 시키는 것.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기본기를 다지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they get into shape. 이게 되는 건데 뭔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기본기를 다지는 게 재난 대비 훈련이다. 준비다. 진정한 준비다가 되는 걸로. 그래서 여기도 괜찮아. 여기 지금 나레이 법비니까 문장 위치도 이거 문장을 두 개로 쪼개놓으면 되는 거니까 문장 삽입도 이 문장 괜찮아. 주제문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함의를 먼저 볼게요. 함의가 나왔으니까. 함의는 developing the potential, 잠재력 또는 이제 능력을 개발하는 거래. 실제 재난에 대응을 하기 위한. 그치? 어떻게 보면 이 포텐셜이라고 하는 게 basic ability, 기본적인 능력, 어떤 capacity, 뭐 기본 능력을 배양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고. 그러면은 요지도 다 나왔지. 지금 봤을 때. 그지? 좀 길게 하겠지만 결국은 실제 재난은 예측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 예측할 수 없는 실제 재난에 대응할 잠재력을 개발해라. 기본 능력을 길러라야. 그지? 동일할 거다라고 가정한 예행 연습이라기보다는 다시 돌아가서 볼게. 그래서 만약 그들이 have prepared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준비가 된다면 그렇다면 걔네들은 they are in optimal condition 최적의 상태에 있게 될 거야. 마라톤을 달릴 무엇에 대해서 그것에 미리 정해진 코스하고 길이. 그러지? 미리 정해진 거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다. 마라톤을 다른 걸로 기본기를 잘 다져놓으면 assuming a range of weather condition predicted or not 뭐 예상이 되던 예상이 되지 않던 간에 다양한 날씨 조건을 가정을 하면서 이건 분사고문이지 하여간 뭐 잘할 수 있을 거다 실제 정해진 걸 이게 바로 정상적인 마라톤 준비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을 내가 요지에 써놓은 게 여기 이제 부분도 들어가게 되면 뭐 그러니까 똑같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재난 대비 훈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처 능력을 향상을 시키는 거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보면 they are in optimal condition에 있게 된다는 게 they get into shape이랑 같은 얘기긴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요지 좋고 제목 형태나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은 아까 레덜 문장 그 다음에 문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일단 이 부분은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고 했으면 표시를 해줘. 잠깐만 문 좀 바꿔 와야겠다.
정리했으면 얘기해줘. 윤정이 나 못 봤어? 혹시 했으면 다시 한번 알려줘. 이제. 음. 그 다음에 뭐 제목 형태로 가면 뭐 이런 것도 괜찮지, 그지? 예상치 않은 재난 잠재력 개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제목 형태, 그지? 제목도 뭐 괜찮거든, 요거 이것도 영어편에서 확인해주고. 자, 그 다음에 22번이네, 바로 유지했던 거. 자, fears of damaging ecosystem, 이런 생태계를 손상을 가한다 라고 하는 두려움은, 내가 생태계를 해친다, 그럼 두렵잖아. 그것은 기반을 두고 있대. Sound Conservationist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을. 건전하냐, 사운드는, 여기서는 건전한 보존주의자들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어. 그러니까 자연을 보존을 뭐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쵸, 생태계를 파괴하면 안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건가 봐. 근데 그 프린시플, 원칙,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에임, 목표로 삼아야 된대. 우리가 cause, 초래하는 disruption, 생태계에 대한 파괴가 되겠지.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을. 뭐 그렇겠지. 생태계 파괴 최소화해라. 하지만 there's a risk, 위험이 있대. 이런 원리가 혼돈이 될 수 있는 옛 아이디어 생각하고 어떤 자연의 균형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앞에 부분은 우리가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파괴를 최소화를 해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런 원칙 자체가 이 파란색 부분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자연의 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뭔가 혼란스럽게 혼돈될 수 있다라는 게 위험이시다라고 얘기해서, 뭐 그럼 이게 뭐냐, 밸런스 오브 네이처가 뭐 그 얘기가 일단 나오긴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즉 자연의 균형이라는 거는 자연의, 네이처의 완벽한 오더, 질서를 가정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완벽한 질서라고 하는 것은 seek to maintain itself, 자연이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seek to, 노력하다. 그 다음에 ended, 병렬. 두 번째, 또 이런 이 자연의 완벽한 질서, 즉 자연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변화를 시키면 안 된대. 자연을. 즉 자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성이 있는 거고, 정적이라는 개념 밑에 나오거든. 즉 변화하지 않는 속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자연은 항상 똑같아야 된다 라는 개념이 이 자연의 균형, 완벽한 질서라는 개념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는 결국 이게 개념상 자연은 변화를 하지 않는다. 좀 고급진 말로 얘기하면 자연은 항상성을 갖는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은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하고 우리가 자연에 대한 파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하고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란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 그거 자연은 항상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낭만적인 노션, 개념이래. 이건 뭐 중요하진 않고, sadly idealic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이것도 뭐 처음 본 단어지. 이게 목가적인이래, 그지? 전원풍의 목가적인. 이렇게 not to say는 뭐뭐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그러니까 목가적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낭만적인 개념인데, 즉 그게 뭐냐면 매우
misleading, 오도를 하고 있는 개념이래. 사람들을 잘못 이끌고 있는 개념이야. 왜냐하면 이 개념, 자연이 변화하지 않고 항상 똑같다라는 개념은 suppose, 가정하니까 static condition, 이렇게 정적인 상태. 즉, static이 정적인이란 말이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unchanged를 얘기하는 거지. 변화하지 않는 상태. 동적으로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색깔 표시를 파란색이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에 그 파란색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위에서 나온 얘기하고 또 밑에 얘기하고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이 파란색 중심으로 일단 가면 돼.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연보호라는 게 이런 걸 기반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럼 자연은 계속 바뀌는 거냐? 그 얘기가 나와. 생태계는 다이내믹, 역동적이다. 그래서 역동적이라는 게 이거의 상대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체인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although some may endure, 비록 일부는 이것도 나오긴 했지, 견디기는 한데 겉보기에 명백히 변화하지 않으면서 for period that are long, 긴 기간 동안 뭐하고 비교됐을 때, 인간의 수명하고 비교가 됐을 때. 다시 여기가 올드오잖아. 결국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수명하고 비교가 됐을 때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변하지 않지만야, 변하지 않으면서 견딘다라는 게, 견딘다는 것도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지. 변화를 견디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생태계라는 것은 분명히 추측, 그리고 정말로 궁극적으로는 변화를 할 거다. 추측. 그치, 인간의 수명 길어야 100년인데 뭐 1000년 정도, 뭐 10,000년 이렇게 하면 생태계 자체는 바뀌긴 할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 기준으로 보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자연계는 변화를 한다는 걸로. 그래서 이게 요거의 상대 개념인 거지. 스테릭, 궁극적으로 자연은 변화를 할 거다라는 게, 얘가 잘못 가정하는 자연은 정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게 딱 상대 개념인 거지. 아, 이거 이렇게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뭐 위에서 표시해 줬으니까 그 자연의 특징은 이렇게 되는 걸로. 그지? 그리고 요 파란색 요 스테릭, 요거에 서로 상대 개념인 걸로 뭐 생각하면 되죠. 이것도 그렇고 좀 쉽게 보자면 이거가 되긴 하겠지. 그래서 위에서도 사실 보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노력을 한다.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고. 이게 같은 거지. 정적인 걸로. 그지? 이게 항상 똑같은 거. 똑같이 쓰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럼 이게 뭐 통념진실이라고 볼 수도 있어. 사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흐름은 확 바뀌었어요. 연결사가 없지만. 자, 그래서 species come and go. 좀 구체적으로 생태계가 변화한다는 건 종들이 왔다 가고, 그지? 멸종하기도 하고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 기후는 변화하고, 그리고 동식물을 공동체는 적응을 하고, 변화된 환경에. 그치? 우리가 생존이라는 건 항상 적응이잖아. 근데 환경은 변한 다음에. 그러면 적응을 하는 거고. 그리고 when examined, 검증이 될 때, in fine detail, 되게 세부적인, 미세하고 세부적인 상태로 검증이 될 때, 그러한 적응, 그리고 consequent change, 결과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는 can be seen, 목격될 수 있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생태계가 변했어. 그러면은 동식물이 그 변화된 생태계의 환경에 적응을 했고, 그럼 그 적응 자체와 그 결과로 인한 또 적응을 하게 되면 또 뭐 그 상태에서 살다 보면 또 변화가 일어날 건데 이게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걸로. 변화 자체는 계속 발생하는 거래. 어, 그렇지. 여기도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적응에 대한 또 동식물이 적응하면 또 그에 맞춰가지고 환경도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지? 이렇게 보자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밸런스 오브 네이처 이런 자연의 균형, 즉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완벽한 자연의 질서, 변화하지 않는 이거는 통념이다라고 통념이라고 그냥 딱 말을 못 박아 주셨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도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서 자연의 균형 나온 게 통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ruth 현타를 주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의 행성은 역동적이다.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생태계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so 동사주어 왜 비동사를 썼어? 앞에 비동사니까 다이내믹이 빠진 거지. 뭐도 다이내믹하냐? arrangement, 배열, 배치 도 역동적이래. 그것에 의해서 그 거주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구성 방식도 역시 역동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 왜냐면은 직전에 나온 것처럼 동식물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 방식도 지속적으로 함께 바꾸고 있고 계속 또 그에 따른 결과로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자 그래서 요지 자체는 원래 이걸 물어본 거였었으니까 계속 변한다라고 하는 건데 무관한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종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리고 그 적응에 따라서 또 생태가 결과적으로 변화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자연은 계속 역동적으로 변화를 한다. 정적인 자연이란 건 통념이다. 라는 걸로 뭐 이 정도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아서 그 종과 그 환경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뭐 보호 얘기는 그냥 도입인 걸로 무시해도 괜찮겠다고 뭐 그렇구나 혼돈을 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올라가서 볼게. 그래서 앞에 부분만 정리 좀 다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 결국은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한다라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파괴하는 거는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를 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생태계에 초래하는 파괴 자체를 최소화를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얘네들을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이 도입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최소화 준다는 게 영향을 안 주는 거지 자기들이 알아서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되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변화는 계속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계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생태계에서 원리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거는 그냥 영향을 안 주는 것뿐인 거라고 이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도입 부분이야. 그래서 결국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변화하고 그리고 거기 살아가는 동식물들도 그에 맞춰서 적응을 해나가고 그 결과로 또 변화가 발생하고 뭐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돼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다고. 그지? 그래서 문맥으로 어휘 플러스 무관한 문장. 왜냐면 좀 약간 비슷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 자, 이렇게 이거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 정리를 한번 해보라. 오케이. 겁나 빨리 했네.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29번이네. 29번. 자, while reflecting on the needs of organization, leaders and families today, 숙고를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조직이나 리더나 가족들 오늘날의 이런 니즈,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윤정이 나갔네? 잠깐만. 뭐 녹화는 하고 있긴 하지만.
윤정아, 너 뭐로 보고 있어, 이거? 폰 아니면은 컴퓨터? 컴퓨터? 핸드폰? 이게 내가 지금 어제랑 그제 보니까 그 홈페이지, 웹페이지에서 바로 들어가는 거보다는, 아,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 폰이면은 그 어플을 다운을 받고, 컴퓨터면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서 그걸로 해야지 좀 안정적이더라고. 지금 엊그제부터 약간 그냥 홈페이지 자체에서 들어가는 거는 약간 좀 불안정한 면이 있더라고. 오케이? 다시 볼게.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나 리더나 가족들의 어떤 요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독특한 특징들 중에 하나가 inclusivity, 포용성이다. 이게 include에서 나온 말이야. include. 포용성이라는 거래. 뭔 얘기야? 이게 이제 왜 특징이라는 걸 깨닫냐면 그 이유가 나온 거지.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포트, 지지를 한대.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그들의 관계로부터, 즉 협력,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뭐 조직이 있어. 예를 들어서 밑에 예시로 나오겠지만 그러면 서로 조직이라고 하는 건 팀별로 자기들이 서로 협력을 해주고 협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 협업을. 그러려면 서로를 포용을 해줘야지 배척하고 밀어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 얘기야 이게. 주제문제 나온 상태야. 예, 그런데 역적으로 흐름 바꿔요. 다수의 리더나 조직이나 가족들은 여전히 언어를 사용하고 있대. 옛 패러다임의 언어, 옛 사고방식의 언어. 그게 뭐냐면 그 옛 사고방식 안에서는 한 사람이 모든 결정을 다 하는 거. 한 사람이 다 해먹는 거. 사장님 말씀은 다 듣는 거.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리고 걔네들의 결정이 룰, 지배를 한다. 이건 동사야. 무엇과 함께 little discussion. 토론 거의 없이. 또는 타인에 대한 포함, 인클루전 없이.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 나오냐? exclusivity, 배타성을 가져오는 걸로. 이런 거는 뭐, 그지? 우리 가끔 TV에서 봤을 때 연예인 기획사가 있으면은 그냥 그 기획사 사장 의견 그대로 다 포용되고 마는 거잖아. 포용성 없잖아. 의견 포함 안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 얘기 하는 거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는 가장 나이 많고 가장 교육 많이 받았고 가장 부자인 사람 사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 느낌인데 살짝 그지? 요걸 얘기하는 거래. 그럼 요건 이제 반대의 상황을 얘기한 거지.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은 뭐 디렉터 감독이 될 수도 있고 뭐 CEO나 다른 시니어 리더 가장 이제 높은 리더를 얘기해 조직에 뭐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there's no need 필요가 없대. others 타인들이 to present their idea 그들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그들의 아이디어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네 말은 아니고 내 말만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 포용성 혹은 배타성 얘기 나온 거지. 그렇지만 다시 역접이야. 그럼 여기서는 다시 포용성 얘기로 다시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inclusivity, collaboration. 근데 여기서는 exclusivity 얘기하는 거고 다시 연구는 보여주는데 이 exclusivity, 배타성, 문제 해결에 있어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띵겨볼게. is not as effective. 효과적이지 않다. inclusivity만큼. 결국 inclusivity가 효과적이다지. 포용성이. 심지어는 천재들과 함께도. 그러니까 천재가 있어도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에서는 where은 inclusivity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들이 들리고 해결책이 개발이 된대. 역시 뭘 통해서? 콜라보레이션, 협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내용은 별거 없어 이게 이쪽은. 그래서 제목 정도는 뭐 보자면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포용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랑 속담에 이런 게 있지. 많은 손들이 가벼운 일을 만든다라는 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개념으로 속담도 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문법이었기 때문에 문맥상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어휘 정도 보는데 뭐 크게 대단한 얘기는 없어요. 반복적이고 이 정도 표시한 거 중심으로만 이해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 순서도 뭐
그닥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역접이 있으니까 요거 갔다 저거 갔다 요거 가는 걸로.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포용성,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성,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포용성 이렇게 간 거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하네. 이 인클루시브티를 톨러런스란 말을 써도 될 것 같지? 관용이라는 거. 사람을 이렇게 수용하는 걸 톨러런스라고 하잖아. 관용. 그지? 이 말을 써도 될 것도 같다, 요. 됐어? 여기? 동민아, 왜 그 주기적으로 그림을 바꾸는 거야? 너도 이거 수업 들어도 돼? 잘 이해 안 되겠으면. 너 질문 있으면 해. 내가 다시 얘기해줄게, 동민아. 너 어차피 이거 니네 샴펌이잖아. 어차피 지금 우리 여유가 있어요, 상당히. 진도는 빨라. 그치? 이제 공부하면서 복습에 다져가야지, 뭐. 뭐, 지문 자체는 질문해도 괜찮아. 뭐, 같이 봐도 되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 자꾸 뭔가 심심한가 싶어가지고 뭘 하면서 딴짓을 하길래 물어본 거야, 뭔가. 그치, 모의고사 얘기하는 거지. 뭐, 지문 자체로 뭐, 다시 같이 보고 싶은 게 있다면 봐도 돼. 잘 모르겠으면. 없어? 없으면 집중을 좀 해봐, 동민아. 자, 그 다음에 30번. 자, 이거 일단, 요거 좀 헷갈리거든? 요거 좀 내용을 좀 천천히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 비슷한 말 검사 나오고. 내용일치. 자, 일단, The objective point of view is illustrated by John Ford philosophy of camera. 이런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카메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예정된다는데, 주제는 이거야. 주제를 물어보진 않을 거야. 객관적 관점을 설명할 카메라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를 빗대서, 그 다음에 열거가 쭉 나오거든. 이렇게. 비교를 또 해볼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자,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카메라를 간주했어. 창으로. 그리고 병렬 구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관객들은 이게 영화 카메라라고 생각해야 돼. 뭐로 간주했냐면 to be outside the window. 창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를 했대. 그 카메라 안에 있는 사람들, 즉 배우들이나 그 내부에 있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뷰하는 거, 요 뷰하는 거는 관객들이 보는 거야. 그럼 이 느낌이야. 우리가 이렇게 촬영을 해요. 카메라를 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막 연기를 해. 그러면 관객들은 요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개입돼서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단계 걸은 카메라라는 이 뷰파인더 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거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서 보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몰입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으로 저 촬영하는 영화를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렇다면은 얘가 좀 객관적인 면, 즉 떨어져서 창밖에서 따로 내가 그 창 안에 들어가서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다는 얘기를 해. 그걸 객관적인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청 받는다고 그 액션, 연기를 보도록 마치 뭐인 것처럼 그 연기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에러 디스턴 떨어져서, 그러니까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아니야. 나하고 무관한 거야.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그런 거잖아. 내가 안 걸리면 되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내일이 아닌 것처럼. 그 얘기야. 그리고 우리는 그래, we are not asked. 참여하도록 요청받지 않는다야. 그래서 밑에 이게 1번. 사건들을 바라보도록 요청은 받지만 뭘 통해서? 그 카메라라는 창을 통해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한번 걸러진 거잖아. 참여하도록 요청받지는 않는 걸 그걸 창문 효과라고 다음에 나올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이 관점, objective point of view라고 하는 거는 사용을 해요. employ 채택을 한데 사용한다라고 한데 static camera 정적인 카메라를 가능한 많이 as much as possible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창문 효과를 produce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정적인 카메라는 concentrate 집중을 해요. 배우와 연기에 뭐 없이 관여하는 거 없겠지? 카메라 그 자체에 대해서 주의를 끄는 것 없이. 그래서 여기서도 그 정적인 카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적인 카메라의 개념 자체는 우리가 영화를 촬영을 하는데 배우 입장에서 연기를 자연스럽게 하려면 주변 환경이 자연스러워야 되잖아. 근데 카메라가 자꾸 눈에 띄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카메라 자체에 주의를 끌지 않는 거를 정적인 카메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주목을 끌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밑에 해놓은 것처럼 두 번째 거거든. 카메라에 관심 끄는 것 없이 배우 사건에만 집중. 그게 즉 정적인 카메라가 된 것으로. 오케이. 물론 뭐 창문 효과가 뭐 여기서도 사용되긴 했겠지만. 그래서 이게 보면 내용상 일단 뭐 그 1번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 밖에서 거리가 떨어져서 하고 이게 뭐 이게 이제 1번 문장이 되는 거지. 거기 밑에 그 다음에 정적인 카메라 얘기한 게 뭐 2번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상태요. 그지? 이게 떨어져서 그리고 not asked to participate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창이고 그 다음 청중들은 창 밖에 있는 거죠. 그 outside the window. 요거는 사실 뭐 비슷한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요거나 이게 이제 요게 요거잖아. outside the window가 떨어져서 보는 거니까 창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객관적인 거는.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야. 그래서 이 객관적인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치사해요. 정서적인 거리를. 특히 이게 정서적 거리, 그러니까 몰입이 안 돼야 되는 거야. 카메라와 그 대상 사이에. 그렇게 되겠지. 서브젝트, 그 대상 사이에. 그래서 카메라는 즉 다시 말하면 단지 노력을 하고 녹화만 하려고 하는 거야. 카메라 자체가 개입하는 건 아니잖아. 솔직하게 가능한 as straightforwardly as possible. 캐릭터하고 이 동사가 목적어네. 등장인물하고 그 연기 이야기의 연기를 녹화만 하는 거고 정서적 거리가 있으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감정적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서적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번 얘기를 하는 거지. 원래 되게 세세한 건 좀 뺐거든? 이게 이제 세 번째 얘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열거잖아. 그 내용 정확한 해석 외에 무관한 문장. 그지? 그러니까 키워드만 좀 찾아주면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은 감독은 사용을 한데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유형의 카메라 위치와 카메라 각도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카메라가 놓여지는 위치 일반적인 카메라의 각도를 쓰는 이유도 위에 거랑 비슷해. 주목을 안 끌으려고 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밑에 보면 네 번째 거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종류 카메라 위치 선정, 카메라 각도 선정, 사용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거를 여기서 또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걸로 해야 되겠다. 좀 잘 안 보이니까 이게 그지? 뭐 이게 세 번째 거. 그다음에 첫 번째, 뭐 두 번째 이렇게 맞춰보면 돼. 그지?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거요. 다섯 번째 거 이렇게 밑에 써놓은 걸로는. 그래서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객관적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does not comment 말을 하지 않아. 자, 의견 내진 않나. 의견이 주관인 거잖아. 객관적이라는 거는 주관하고는 다른 거잖아. 또는 그 연기를 해석하지도 않아. 의견을 내지도 않고 오피니언을 그리고 interpret 해석하지도 않아. 원래 해석 자체도 결국 자의적으로 자기 주관에 따라 해석하는 거 아니야? 단지 기록만 하는 거라고. 그게 펼쳐지도록 허락을 하면서 unfold 펼치다지 포기하는 거야 반대말 펼치다.
그래서 다섯 번째 거야. 논평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전개되게 하면서 그냥 그저 기록. 이렇게. 그다음 여섯 번째. 그래서 we see, 우리는 본데 뭘 보나? 액션, 연기를 impersonal observer의 관점으로. 여기서 impersonal은 원래 이게 비인간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비인간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결국 객관적인 관찰자라고 보면 돼. 감정이 없는 객관적인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그래서 근데 만약 카메라가 이제 움직여야 될 경우도 있겠지? 움직이면은 그거는 귓떠서 unnoticedly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긴 한단 말이지. calling as little attention to it itself as possible. 이것도 뭐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하면 이렇게 묶으면 되겠지? 가능한 그거 자신한테는 주의를 거의 끌지 않으면서. 그래서 움직인다면은 눈에 안 띄게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주의는 끌지 않아요. 이게 여섯 번째 거. 자, 그래서 무관한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기서 다 보면은 이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통적인 말 자체는 결국은 이게 카메라에 관심을 끌지 않는다. 그지? 감정적인 거리가 있다. 그리고 논평하거나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그저 그냥 기록만 한다. 위에서도 그냥 배우 사건에만 집중을 한다. 그리고 움직인다면 눈에 띄지 않게 한다.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뭐 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본통제. 그래서 결국은 이게 객관적인 관점하고 카메라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비교를 해가면서, 비유를 해가면서 얘를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거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거를 무관한 거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도 보면은 내추럴 앤 노멀 타입의 카메라 뭐 포지셔닝이나 앵글을 사용한다. 뭐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not comment or interpret the action 한다. 그냥 merely recording it 한다. 가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은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가면 되겠네. 됐지? 예, 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다. 됐어? 자, 그 다음에는 31번 그대로 가는 거지? 31에서 33까지 쭉 가는 거네? 그래? 자, even the most respectable of all musical institution. 심지어는 가장 존경할 만한 모든 음악적인 조직들 중에서 존경할 만한 이런 심포니 오케스트라조차도, 이거는 이제 존경할 만한 조직, 즉 심포니 오케스트라, 교향악단, 여기까지가 주어지 동격이니까 그것의 교향악단의 내부 DNA 안에 뭘 지니고 있냐면 사냥의 레가시, 유산을 지니고 있대. 이게 원래 빈칸이었던 거야, 사냥.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교향악단이라는 거는 되게 문명적인 거잖아. 현대적인 거고, 리스펙트블한 거고. 근데 이거 되게 이거는 헌트, 사냥이라는 건 되게 원시적인 거잖아. 프리미티브한 거잖아. 그치? 이게 밑에 있는데 참 굳이 쓸 필요 없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보충 설명 나오면 되겠지. 주제문이었던 거고. 그래서 오케스트라에 있는 다양한 인스트루먼트, 악기들은 can be traced back, 거슬러 올라갈 수 있대. 이러한 원시적인 기원들, 즉 사냥이라는 기원들로. 무슨 얘기냐?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교향악단에서 사용하는 걔네들의 가장 초창기 악기의 형태라고 하는 게 원시적이야, 기원이. 얘네들은 만들어졌어. 어, 괜히 끊었네? 이거? 잠깐만. 이렇게 하지 뭐. 여기 이더 A, or B 둘 중에 하나에서 만든 악기의 그 초창기 형태는 뭐로 만들어졌냐면 첫 번째는 동물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졌대. 동물의 뼈나 가죽이나 뭐 내장이나 뭐 이런 거 블라블라.
그러니까 이게 사냥을 한 동물에서 그 악기를 만들었으니까 원시적이라고. 다음에 두 번째는 초창기 악기는 뭐에서 또 만들어졌냐면 무기에서 또 만들어졌대. 어떤 무기냐면 사용이 된 무기야. 동물을 통제 아래로 데려오는데, 그러니까 동물을 진압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막대기나 활 같은 거. 그치? 뭐 이렇게 현악기 뭐 이런 것도 원래는 그게 애시당초는 무기였었던 걸로. 아, 그러니까 결국은 초창기의 그 악기의 형태는 사냥과 다 유래된 거에서 왔기 때문에 원시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건 현대 교향악단들도.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틀렸는가? 아우이롱. 뭐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음악 그 자체에서 In the formidable aggression and awe-inspiring assertive of those monumental symphony. 그러니까 뭐 의문문이긴 해. 네, 일단 끊어보자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그냥 다 전명구긴 한데 formidable 밑에 있어. 강력한이라고. 강력한 공격성. 그리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단호함. 이러한 심포니, 마뉴멘탈 심포니, 뭐 되게 웅장한 심포니라고 생각하면은 그 교향곡에서는 우리가 듣게 되면 교향곡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들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게 그 음악 자체에서 막 공격성이 겁나 느껴진다거나 막 이런 경외심을 막 불러일으킨다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런 음악 웅장한 거 들으면서. 그지? 근데 그것들은 remain 여전히 이 교향곡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거야. 핵심 레파토리로 세계 리딩 오케스트라 가장 잘 나가는 선도적인 오케스트라에서 다시 볼게.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선도하는 오케스트라에 아직도 여전히 핵심 레파토리인 이러한 웅장한 교향악곡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공격성이라든지 단호함 같은 거 이런 걸 음악 안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서 느끼는 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요거는 뭐냐요? 동격이라고 보면 되겠다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음악 자체 즉 이런 거를 듣는다라는 거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지. 원래 기원 이거였었으니까 괜찮다는 얘기야. 맞다는 얘기지. 그래서 듣는 거 이런 교향 악곡 베토벤부터 여기까지 유명한 들으면서 여기까지 쭉 왔어. 나는 쉽게 서먼업 서먼이 원래 소환하다 하거든. 생각을 떠올리는 거,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으시대. 컨시브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생각을 품다. 이런 인간들의 밴드, 무리의 이미지를 떠올린대. 그 교향악을 들으면서 과거에 사냥꾼들이 막 무리져서 다녔던, 왜냐면 웅장하고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떠오르고, 뭐 하면서 인간의 무리들은 starting to chasing animal, 동물을 쫓기 시작하면서 소리, 즉 음악을 사용해서 원천과 지배의 상징으로서 그러니까 동물 모를 때 막 소리를 막으면서 우 하면서 몰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떤 지배적인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큰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사냥에 사용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냥의 속성이라는 게 음악에도 반영이 됐다라고 이 사람 얘기 그렇게 하는 거지. 즉 동격으로 그게 뭐냐면은 익스프레션 표현이야. 의지의 표현. 포식자의 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의지의 표현. 인간은 포식자니까 사냥을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원래 이거의 추론 근거가 또 뭐 이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밑에 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왔지만 그 뭐 이거를 근거로 뭐 빈칸을 또 다른 거는 여기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거고 주제를 봤을 때 제목으로 요지 정도 이해하면은 교향악단은 두 가지였잖아. 악기나 레포토리 두 가지에서 사냥의 유산이 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게 악기 형태. 그지? 그 다음에 교향악 자체 공격성 당당함 이렇게 되는 걸로 이게 두 가지가 나눠진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했었을 때 이게 이제 토픽 센텐스 주제문을 주고 그 밑에 정리해 놓은 걸로 보면 이게 1번이고 여기가 이제 2번이고 이렇게 되는 거. 공격성 뭐 당당함 이런 거 단호함 이런 거 이거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표시해 놓은 거는 해당 문장이 다 포함되게 표시해 놓은 거고 주제문 자체는 첫 문장이긴 하겠지. 됐어. 이거는 뭐 중간에 이번 내용은 뭐 일부 빼놓고는 뭐 딱히 대단한 게 없어서 이 정도 확인하면 되겠다.
오케이. 32번으로 가봐요. 자, our brain, 우리의 뇌는 진화를 했어. 그래서 그 결과 기억을 한다. 예상치 않은 사건들을. 왜냐하면 뭐 예상치 않은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진화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상관없어. 기본적인 생존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에 달려 있으니까. 원인을 인식을 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도 배경 지식이 뭐냐면 그 원시 시대에 내가 혼자 숲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평상시하고 좀 unusual, 평범하지 않은 어떤 모습이나 그런 걸 만나게 되면 바짝 긴장을 한단 말이지. 왜냐면은 요 환경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 나에게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뭐 저기 뭐 사자가 숨어 있다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을 한다, 진화를 한다는 얘기는 예상치 않은 사건을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원인 파악을 해서 나중에 그거를 결과도 예측을 해야지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 뭐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뇌가 예측을 해. 하나의 사건을 예측을 했는데 다른 사건을 경험, 즉 예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한 거야. 그럼 이렇게 그러한 평범하지 않음이 특별히 관심, 흥미를 끌게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거, 예상치 않은 거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이유도 이런 진화적인 속성에서 나왔다잖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코디드, 입력이 될 거를 뇌 속에 각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예상치 않은 게 빨간색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리고 그게 흥미를 끌어서 생존에 도움을 주는 걸로. 주제 괜찮아요, 상당히. 요지 제목 자체.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얘는 도입이 돼, 근데.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속성이 있다. 새로운 거에 끌린다. 왜냐하면 그 기본 자체는 그게 생존에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서 신경학자라든지 교실 교사가 주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간의 관심을 끌게 되는 교실에서의 이런 평범하지 않은 깜짝 놀람, 서프라이즈 이런 거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교습하는, 가르치는 이런 뇌 자극을 가지고 그러니까 뇌가 자극이 되는 거지 새로운 걸 뭔가 막 제시하게 되면 그러면 그에 따라서 위에서 기억이 된다고 하니까 학습 효과가 더 크겠지. 그래서 여기가 탑픽 센텐스 주제문이 되신 것임. 그지? 그러니까 이게 평범하지 않은 사건은 되게 특별하게 흥미를 끌어서 그렇게 기억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평범하지 않은 것 자체가 뇌를 자극시키는 이 교습의 학습에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노출이 돼 새로운 경험, 평범하지 않음, 서프라이즈 이런 거에 뭘 통해서 데몬스트레이션, 시범을 통해서, 시연을 통해서나 또는 예상치 않은 열정을 통해서요. 교사나 동료들에 의한. 그러니까 선생님이 갔더니 예상치 않게 겁나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면 깜짝 놀라는 거지. 왜 그래? 이렇게 되면서도 근데 흥미를 끈다는 얘기야. 이러면은 학생들은 훨씬 더 많이 가능성이 있을 거래. 뭐 할? 그 정보를 커넥트, 연결할, 그 뒤따르는 정보. 이렇게 깜짝 놀라면은 인간은 원인 파악을 해서 예측하려고 하니까 뭔가 중요한가 보다 그 뒤따른 정보 학습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파란색에 해당되긴 하는 거지. 훨씬 더 많이 연결을 뒤따르는 정보 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학습의 효과가 좋다는 걸로. 그래서 저 사람은 썼어 글을 적극적인 발견을 장려하는 거 교실에서 그게 허락을 한대. 학생들이 새로운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그래서 그 정보를 움직이는 거지. 뭘 초월해서 단기 기억인 워킹 메모리를 초월해서 처리가 되도록 전두엽이래. 근데 전두엽은 여기는 장기 기억 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요게 이제 뭐냐면은 받쳐지는 거야. 더 진전된 발전된 인지 기능.
이걸 장기 기억으로 하겠다. 여기가 좋겠다. 전두엽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지? 풀어주는 걸로. 자, 그러면 여기도 파란색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새로운 정보, 그래서 그거를 단기 기억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로 보내준다는 거 아니야? 그지? 장기 기억 쪽으로. 그래서 이런 새로움에 대한 선호를, 여기가 원래 빈칸이었던 거지? 원래 좋아한다고. 이게 둔다고 우리를 준비를 시켜줘, 셋업. 학습에 대해서. 그지? 결국은 이거는 사실은 하나의 편이라고 봐도 되겠다. 이거 파란색 하자면 빨간색 할 걸 그랬네. 학습, 학습, 하긴 학습. 그지? 어떻게 주의를 지시하고, 그리고 자극을 제공하고, 뭐에 대한 자극이냐면, developing perceptual system. 이런 인지 시스템을 개발시키고, 그리고 뭐, 호기심 있고, 실험적인 행동을 피딩, 뭐, 자극하는 게 주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주제 자체는 학습이에요. 일단 키워드 학습. 그 다음에 이런 새로움에 대한 또 예상치 않은 것에 선호에서 주도되는 학습. 이제 새로움에 대한 선호, 학습. 두 가지. 자잘한 말 좀 요약문처럼 써놨는데. 그래서 여기서 요약문도 가능하다고 봐.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 새로움, 그리고 학습,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다고. 그래서 뭐 어휘랑 주제랑 요약문 정도, 세 가지 정도 관점으로. 그래서 우리는 학습 얘기만 지금 우리는 종합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 빨간색도 뭐 사실 구분은 좀 해줄 필요는 있을 거라고. 그치? 계속 뭐 이렇게 이어지긴 하는 거야. 결론은 학습. 그치?